31번. 자, 그림은 용수철의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았고 가만히 놨대요. 그랬더니 평형 위치를 지나서 용수철의 원래 길이보다 이 L0만큼 늘어나서 물체의 속력 이 0이 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볼까요? 일단 여기서 놓은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 L0만큼 늘어났대요. 근데 평형 위치는 지금 요 중간 지점이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가 결국에는 아랫방향으로 mg라는 애가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얘가 늘어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중력과 용수 속력이 0이 됐으니까 힘의 평형이 생겼죠. 힘의 평형. 그래서 힘을 이용해 써주면 이 물체의 용수철 상수, 이 용수철의 상수를 우리는 이제 K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K 곱하기 L0는 mg가 되겠죠.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평형 위치로부터 늘어난 게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고 중력이 요 위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있고 탄성력이 위로 당기고 있으니까 이 값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은 L0분의 mg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수장수는 mg다 라고 하는 거죠. 기억 보면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2의 L0만큼 늘어나서 물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속력이 0이 되니까, 여기서 속력이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증가하고 뭐 감소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속력이 이 안에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초기 속력과 나중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즉 EL0만큼 떨어지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부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일 밑부분을 기준선이라고 잡았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역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을 계산해주면 mg 곱하기 2L0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값이 결국에는 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체 속력의 최대값을 갖는 위치는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 그 지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했었죠. 평형 위치가 최대가 된다,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평형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mg 곱하기 2L0를 써주고 여기에 탄성 요 위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mg1제로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여기의 속력을 이제 v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L0의 제곱. 왜냐면 처음 시작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늘어난 길이를 생각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V 값은 루트 GL0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32번. 다음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래요. 물체의 중력,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어떤 것의 합을 우리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말해주죠. 이 가는 뭐죠? 가는 그렇죠, 운동 에너지라고 말을 해주죠. 나는 봅시다.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을 때 이 조건 항상 중요해요.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 마찰과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 달라지게 돼요. 여러가지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감소합니다. 이거 기준 잘 봐야 돼요.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을 때와 마찰과 공기저항이 있을 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디귿. 하지만 전환된 에너지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전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그림 가는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지면을 향해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의 EA, EB는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해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에는 높이가 감소하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소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얘가 낙하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에너지가 감소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 진한 선이 있죠. 요 진한 선이 EB,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요 에너지가 EA, 이제 EB랑 EA가 지금 이미 써져 있죠. 그러면 얘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얘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EB가 운동 에너지, E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보기가 될 거고, 그 니은 시간 t일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E0다. 시간이 t래요. 근데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겠죠. 왜냐? 물체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역학적 에너지나 이 중간 t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0초일 때 역학적 에너지는 E0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시간이 t일 경우도 역학적 에너지는 E0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물체 높이가 2분의 h가 되는 순간, 즉 2분의 h라 그러면은 원래는 mgh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었죠. 그럼 얘가 2분의 1 mgh가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정확히 절반이 되는 순간, 즉 요 교점의 위치에서의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럼 t초가 아니라 t와 이 t초 사이 그 어느 순간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그림은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여 점 B를 지나 수평면상의 점 C를 통과한대요. 자, A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0이었고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E0였는데 C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3E0였대요. 근데 C 위치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왜 그러냐면 기준선이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3E0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위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그쵸, 3E0가 되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보존되기 때문에. 왜냐?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3E0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E0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다가 마저 써주면 이거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써주면 여기 3E0. 그럼 얘는 E0, 얘는 0. 하지만 D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게 생기죠.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생기죠.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는 0, 0, 0이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D라는 위치에서 EE0라는 새로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면 기억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3E0다. 맞죠? 역학적 에너지 3E0. 니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는 A가 B의 3배이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값이 결국에는 mgH이기 때문에 H 값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B 위치와 A 위치에서의 높이가 얘가 만약에 3H면 얘가 H가 되면서 3mgH, 밑에 거는 mgh가 되면서 정확히 3배가 차이 나겠네요. 그래서 수평면으로부터 높이는 A가 B의 3배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디귿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E0보다 크다. 그쵸? E0보다 크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35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마찬가지로 또 써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문제부터 보면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의 양쪽을 이제 잡고 양쪽을 물체 B와 C로 연결했대요. 그러면 가만히 놓았더니 P에서 정지시켰고 Q까지 이동했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을 다 세워보면 우선 B에 작용하는 중력 mg라는 애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장력 T가 작용할 거고, 뭐 T1이라 합시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으로 EMG가 작용할 거고, 위쪽으로 T2, 이쪽으로 또 T2가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식을 봤을 때 T2는 어차피 힘의 평형을 다 지워지고 T1 지워지고 해서 전체 R자임을 확인해보면 전체 R자임은 EMG-MG가 될 거예요. 따라서 MG에 해당하는 R자임이 생기겠죠. 그러면 C도 밑에 방향으로 MG만큼의 R자임이 생기고, A도 이쪽 방향으로 mg만큼 R자임, 얘도 위쪽으로 mg만큼의 R자임이 생기게 됐네요. 그러면 B에 대한 가속도 A 값은 G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 값이 G가 될 거예요. 아니죠. 이 R자임이 mg라는 거는 이게 A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냐면 mg의 힘으로, 그러니까 C 쪽으로 해당하는 mg의 힘으로 총 4m의 A를 다 끌어당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 B, C 전체 물체를 mg의 힘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A에 대한 값은 4분의 G가 되겠죠. 그럼 위쪽으로 4분의 G, 오른쪽으로 4분의 G, 아래쪽으로 4분의 G에 해당하니까 B에 해당하는 R자임은 4분의 1 mg가 되면서 T1의 값은 4분의 3 mg가 될 거고, T2의 값은 여기 T1이 4분의 3 mg니까 여기는 mg가 될 거고, mg 4분의 5mg겠죠? 5mg. 왜냐면 위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4분의 5mg, 여기는 뭐 2분의 3mg.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mg 위쪽으로 이동하니까 전체 얘가 2분의 1 mg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속력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얘가 S만큼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힘이 R자임이 4분의 1 mg인 거예요, F가. 근데 S만큼 움직였대요. 그럼 W에 대한 값은 4분의 1 mg S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결국에는 1과 같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은 4분의 1 mgs가 되면서 이를 통해서 계산해주면 m 날리고, 그래서 v 값은 루트 2분의 gs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그림 가는 그림 가 보면 그림 가에서 스카이다이버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는 스카이다이버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속력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특정 속력으로 일정하대요. 일정해진대요. 그럼 이 말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공기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기 저항. 공기 저항이 생기면서 위쪽으로 받쳐주는 공기 저항과 그리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힘이 같아져서 결국에는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가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카이다이버에는 중력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 저항력이라는 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니은 0부터 t까지 스카이다이버의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아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디귿 스카이다이버의 중력 파트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의 증가량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저항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이 생겨요. 역학적 에너지 손실.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손실이라기보다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력 파트셜 에너지 감소량 전체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37번. 그림은 학생 ABC가 책상면 위에서 용수철이 연결되어 운동하는 물체의 진폭이 서서히 감소하며 진동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자, 진폭이 서서히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는 거고, 따라서 마찰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작용한다 라는 학생 A의 말은 맞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도 맞겠죠. 따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38번에 그림 가와 같이 0초일 때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된 정동기가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당겨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다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대요. 그럼 나는 물체가 적인 알짜임을 시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이거 이제 써주면, 일단 최대 높이를 알고 싶은 거면 이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네, 다른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물체가 결국에는 여기서 끊어진 순간부터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고 나서도 또 일정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요 위치부터 요 위치까지의 높이를 생각해 봅시다. 높이를 뭐 h1이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올라간 높이를 h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알짜 힘 요만큼이 뭐를 의미하죠? W를 의미하죠? FS를 의미하는데 FS가 뭐 10줄이겠죠? 그리고 끊어지고 나서 뭐 10줄이라고 써도 되고, 이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얘가 지금 알짜임이 10N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kg의 물체가 어쨌든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력이 총 20N 작용하고 있을 건데, 알짜임이 10N이라는 소리는 전동기가 3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는 소리고, 끊어지는 순간 아래로 20만큼 받았죠. 그러면 끊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0에서부터 2초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요만큼이겠죠. 20N/s.
그러면 이걸 통해서 충격량은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기 때문에 20Nm S는 2kg짜리가 V로 이동했었고 그리고 빼기 0이겠죠. 왜냐면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순간 여기까지 0이었는데 여기서 0이었는데 나중에는 2V까지로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V 값은 10m/s가 될 거예요. 그럼 요 위치가 10m/s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전동기가 해준 일, 즉 30 곱하기 H1 Fs, W는 Fs 쓴 거예요. 요 값은 2 곱하기 10 곱하기 H1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H1에 대한 값이 10m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이 끊어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실이 끊어진 후에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을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될 거예요. 즉 2 곱하기 10 곱하기 H2로 전환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H2의 값이 5m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전동기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끊긴 후에 더 올라간 그 최고점 높이는 이 H1과 H2의 합인 15m가 되겠네요. 자, 다음 39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h인 점 A를 지나서 A를 V로 지났대요. 그랬더니 B를 VB로 지나고 C를 EV로 지났대요. 그러면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주면, 일단 A에서 역학적 에너지 써주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쓰면 질량을 안 정해줬으니까 그냥 M이라고 해도 되죠. M 중력 G, 중력 가속도 G, 그리고 3H 플러스 2분의 1에 M 곱하기 V 제곱, 그리고 B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B의 제곱이고, C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 곱하기 G 곱하기 2H 플러스 2분의 1에 M 곱하기 2V의 제곱. 이거 다 계산해주면 3mgh가 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은 2mgh 플러스 2mv 제곱. 그래서 요거랑 같다라는 식을 써주게 되면 mgh는 2분의 3 mv 제곱이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얘가 2분의 9해서 5mv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5mv 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VB의 값은 루트 10V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에 물체 BC를 실로 연결해 가만히 잡고 있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C가 수평면에 닿는 순간 나타낸 거래요. C가 수평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E0, ABC의 질량은 각각 2m, m, 3입니다. 얘가 수평면에 닿은 순간 E0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E0라는 거예요. C의 역학적 에너지가. 근데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0일 거고, 그러면 얘가 어쨌든 밑으로 3mg만큼의 중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3mg로 전체 6m만큼의 질량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분의 1g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2분의 1g, 위로 2분의 1g, 또 아랫방향으로 2분의 1g가 되고, 그리고 전체 보면 얘가 이제 증가한 거를 확인해 봅시다.
얘가 가지고 있던 높이 부터 확인해 보면 일단 A의 질량이 C의 3분의 2배 그리고 B의 질량이 C의 3분의 1배이기 때문에 A,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얘가 3분의 2 제로면 얘가 3분의 2 제로면 얘는 3분의 1, 2 제로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정지한 이후로 속도는 똑같을 거니까. 그리고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뭐 EP라고 하면 C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이기 때문에 얘가 감소한 거는 3EP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E0니까 EP에 대한 값은 3분의 1 아니가 이게 EP인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전체 다 써주면 A의 증가한 운동에너지 B의 증가한 운동에너지 그리고 EP C 이제 B의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C의 증가한 운동에너지가 3EP C의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기 때문에 EP에 대한 값이 결국에는 E0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1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는 물체 B를 향해서 2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나는 A와 B가 충돌한 후 A는 충돌 전방과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B는 용수철 항성화되어 K인 용수철과 충돌하여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어 B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이래요. 그러면 A의 초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2V의 제곱 즉 2mV 제곱이 되고 얘의 운동 에너지 0 뭐 역학적 에너지 0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 전체에 남아있는 애가 2분의 3 mV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속력이 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 k x 제곱은 2분의 3 m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2 날리고 x 값은 k분의 3m의 루트 v가 되겠죠. 일단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 그리고 기억 보면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mv다. 자, 얘의 운동량은 2mv였죠? 근데 마이너스 mv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량은 3m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가 돼야 되고요. 니은 A와 B가 충돌한 직후 A의 운동에너지는 B 운동에너지의 2배이다. 충돌 직후니까 2분의 3mv 제곱이 결국에는 2분의 1에 3m 곱하기 v 제곱 따라서 얘의 속도 v 얘 운동에너지는 2분의 3 mv 제곱이고 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B의 3분의 1배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2번. 그림 가는 경사각이 일정한 경사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용수철 상수가 2k인 용수철에 접촉시켜서 원래 길이 d만큼 압축시켰대요. 그러면 볼까요? 먼저 가에서 용수철 d만큼 압축을 시키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에 가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서 나에서 4D만큼 올라갔을 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2K의 D제곱 이 값이 2분의 1에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K의 D제곱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4D 이렇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K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D분의 8mg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3번. 그림 가와 같이 높이가 OH인 지점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넣어서 낙하시켰대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mgh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3h가 아니라 5mgh겠죠. 이 값이 요걸로 이렇게 다 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에 운동 에너지는 뭐 2분의 1 mv 제곱을 써주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안 남아있죠? 속력 0이니까 이거 없이, 그럼 얘 없이 이렇게 변해야 되겠네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에 원래가 2H였는데 H로 변했으니까 H 제곱이겠죠. 여기를 통해서 K 값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걸 통해서 K 값을 확인해주면 K 값은 H분의 8mg. 그래서 일단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 물체가 용수철에 닿기 직전 물체 속력은 6G, 루트 6GH다. 여기 그러니까 3H, 3mgh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2분의 1 m v 제곱으로. 그럼 둘이 같다라는 놓고 식을 세웠을 때 v 값은 루트 6GH가 되면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니은 물체가 용수철에 닿기 직전 물체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다. 여기서의 물체 운동 에너지는 3mgh라고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얘는 2mgh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그림과 같이 수평로에서 높이가 0.8m인 지점에서 놓았대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m g10에다가 0.8이니까 8m이겠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8m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지나서 여기를 갔을 때 얘가 정지한 요거,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1의 제곱, 즉 1줄만큼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즉 2m만큼의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부 전환된 거니까 m에 대한 값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4가 되는 거고, 4에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지나서 1로 변했기 때문에 총 3줄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된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5번 보면 다음 마찰력에 의한 물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자, 유리판일 때 T0 걸리고 사포일 때 T1 걸리는데 용수철 원래 길이부터 10cm 당겼대요. 그러면 2분의 1 K 곱하기 0.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유리판 정지했고, 그래서 가에서 물체가 유리판에서 운동할 때 유리판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을 항상 반대예요.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니은 나에서 t 원초 동안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얘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t0는 t1보다 크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면 사포랑 유리판이랑 비교했을 때 사포가 마찰이 더 크죠. 마찰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